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여수 수산시장 방문을 끝으로 도지사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청문회 준비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올해 초 화재 피해를 입었던 여수 수산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구 현장을 둘러본 이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시장 재개장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버릴 수 있는 이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데 좋은 출발이 됐습니다. 상인들도 성공한 총리가 되달라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이 후보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전남을 사랑하고 돕겠다며 전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다부진 각오도 거듭 밝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어제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아들의 군 면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병무청에 낸 탄원서와 답변 자료까지 공개하며 이 후보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만큼 총리 인준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말 서울로 올라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지명해 후보 시절 시사했던 호남 총리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또 취임 후 사흘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때 재창하도록 지시하는 등 약속을 조기에 실천해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5년 전이었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활용은 여전한 과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엑스포장 활성화를 약속했는데 앞으로 정책 반영이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동서창조포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박람회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박람회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남해안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행사였던 만큼 기후변화 해법에 맞는 운영이 제안됐습니다. 당초에 박람회를 유치했던 목적에 좀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속에 이용이 논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와 함께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세계박람회 유치를 함께했다며 매각 중심의 엑스포장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 정부 투자금 3,800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정책을 재투자로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3,800억을 회수하지 않고 박람회장에다가 재투자하는 걸로. 근데 이것은 우리 여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것이고요. 엑스포 정신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원에 이어 해양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유치도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 개최 5년째를 맞고 있는 여수 엑스포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후 활용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세월호 객실에서 미수습자의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유골은 옷까지 함께 나왔는데 비교적 온전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미수습자의 뼈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선미 좌현 쪽 8인실로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선미 쪽 다인실과 가깝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사람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됐고 뼈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옷과 양말 등 유류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다량의 유골이 발견된 곳은 앞서 사흘 전부터 유해가 계속 발견돼 왔던 곳으로 유골을 덮고 있던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발견 위치는
8인실 객실이지만 연관성 여부는 보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골들은 국과수 본원에서 DNA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어제 유골이 발견된 위치를 중심으로 오늘 정밀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투리 천을 모아 만드는 조각보는 종종 하나의 사회로 비유됩니다. 다양한 모양의 조각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마음이 거대한 조각보로 완성돼 5.18 전야의 옛 전남도청에서 선보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합니다. 색색의 천과 가위를 집어든 학생들. 서툴지만 바늘에 실을 꿰고 5.18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 옛 전남도청을 덮을 거대한 조각보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의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더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광주 출신의 김신윤주 작가가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광주의 상징인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 전체의 마음을 잇는다는 게 주제인데 청소년과 고려인 마을 사람들, 5월의 어머니회와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조각보에 담겼습니다. 사회적인 치유를 어떤 작가가 한 명이 내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어떤 시스템이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함께 주인이 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대중이 치유를 만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이 약 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하나로 이어지면 가로 10m, 세로 30m의 거대한 조각보 작품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치유의 조각보, 하나의 마음은 오는 토요일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마무리되며 5.18 전야제 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을 덮어 아픈 상처를 보듬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저렴하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여수 벼룩시장이 개장합니다. 여수시는 주민들이 쓰지 않은 물품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벼룩시장에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거북선공원에서 열리며 마술 공연과 전통 공예품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게 될 여수 벼룩시장은 지난해 800여 명의 판매자와 7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매화축제가 열리는 광양시 다안면 청매실농원 진입로가 명예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매화마을 주차장에서 청매실 농원까지 이어지는 1.3km 구간을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홍쌍리 길로 이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매실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홍쌍리 명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는 2022년까지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 펼쳐집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해경교육원과 오동도 일원에서 해경구조대와 중앙특수구조대원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립자와 표류자 등을 구조하기 위한 합동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올해 들어 연안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130건이라며 이 가운데 450여 명을 또 71척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광양 황금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3억 원을 들여 광양은 서측 배우도로와 황금산단을 연결하는 길이 2.81km의 진입도로를 신설합니다. 한편 2020년 준공 예정인 황금산단은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8월 일부 산업시설 용지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살인 진드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9일 제주에서 올해 첫 살인 진드기 사망자가 발생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38도에서 40도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오는 19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본회의에선
이옥규 의원이 발의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정철균 의원의 지방부근 실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